안녕하십니까. 자, 무권 대리 남았습니다. 대리권에. 자, 무권 대리는 뼈를 잡아야 되죠. 광의 무권 대리가 있죠. 광의 무권 대리 속에 협의 무권 대리가 있고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나오죠.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 협의 무권 대리는 계약의 무권 대리와 단독행의 무권 대리로 나눌 수 있죠. 이게 무권 대리 뼈대입니다. 광의 무권 대리 속에 협의 무권 대리, 무권 대리인의 책임, 표현 대리 이렇게 나눠지고, 협의 무권 대리가 계약의 무권 대리와 단독행의 무권 대리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있다 그랬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있다 그랬는데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그냥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결국 협의 무권 대리는 계약의 무권 대리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 다음 특히 요거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 대리 요게 핵심이죠. 갑이 을에게 토지 매각을 의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서류 따위를 위조해서 병에게 갑소유 땅을 매각하는데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 전형적인 무권대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협의의 무권대리, 특히 계약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뭐다? 유동적 무효고, 그 다음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죠. 본인의 추인거절과 상대방의 최고 철회를 집중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자, 그러면 협의 무권대리 중에 계약의 무권대리,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갑소유 땅을 매각하는 경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동적 무효이면서 본인은 뭐가 있다? 추인권, 추인거절권이 있다. 먼저 추인권. 유동적 무효인 무권대리 행위를 무권대리 행위 시로 서급해서 처음부터 유효로 하겠다. 라는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밑에 있군요.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입니다. 무권대리인의 대행위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의사 행하여진 유동적 무효 상태인 행위에 대해서 그 효과를 자기의 직접 유효로 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인의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추인할 때는 원칙이 전부를 추인해요. 전부. 이렇게 전부를 추인할 때는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만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할 때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만 추인하거나 그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을 해서 추인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일부 추인, 변경 추인,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가 됩니다. 추인의 근거조문은 130조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유동적 무효죠.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누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추인을 해야 효력이 있다. 본인이 추인해야. 자, 추인은 본인이 하는 거죠. 두 번째, 누구한테 하느냐?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병과 갑소유 땅에 대한 대리 행위로 매매를 했을 때 갑이 추인을 하는 경우 을에게 할 수도 있고 병에게 할 수도 있고 병의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상승. 두 번째, 갑이 병이 아닌 자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한 경우,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한테서. 예를 들어 누구? 무권 대리인에게 했어. 자, 이때는 상대방에게 대항을 못한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1월 10일 날 추인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 사실을 15일 날 알게 되었다. 그럼 본인이 추인을 한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본인이 이미 추인을 했지만 상대방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때는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 못합니다. 그럼 언제 하냐? 상대방이 알았을 때. 추인 사실 알았을 때. 그럴 때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밑에 A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고 상대방이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 그러면 상대방에게만은 추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라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 전부를 추인해라. 그때는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 그러나 일부나 변경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추인은 누구한테 하는가? 무상승에게 한다. 다만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대항을 못한다. 그 결과 본인이 무권 대리인이 추인했음에도 상대방이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에게만은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자, 추인은 명시묵시 불문하는데요. 추인 아닌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알면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단순히 장기간 방치 또 형사고소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 그것만으로는 추인이라 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유효가 되죠. 자, 언제부터 유효가 되는가? 계약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다만 선악불문하고 제3자 권리하지 못합니다. 선악불문하고 제3자가 뭐가 되는데 이 제3자가 누구냐?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대리권 없는 을이 대리행위 먼저 했습니다. 무권 대리행위. 근데 갑이 제3자와 계약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추인을 합니다. 자, 이때 정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기 전에 본인과 거래한 자 그게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제3자는 다시 한번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본인과 거래한 자죠. 거기다가 등기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래야만 요 제3자로서 보호가 됩니다. 그게 A, B. 추인은 사후 대리권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추인을 했다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리을은 무권 대리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갑소유 A 토지가 있는데 이걸 을이 몰래 팔아먹어요. 팔아먹는데 갑으로 행세를 하거나 을이 마치 자기 땅인 양 팔아먹는 경우, 즉 을이 병과 이 A 토지를 매매할 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건 대리행위 아니라 그랬죠. 을이 갑으로 행세하거나 또는 을이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경우,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무권대리가 아니죠. 그런 걸 무권리자 또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 하고요. 이걸 권리자 또는 권한자가 추인할 수 있는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합니다. 무슨 추인?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합니다.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하니까 무권리자나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나 권한자가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무권대리 추인처럼 소급해서 본인에게 유효가 됐다.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적용한다.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인 거절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기 전에 사망을 했고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이때 무권 대리는 자신이 저지른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은 할 수 있으나 추인 거절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추인은 할 수 있으나 추인 거절은 못한다. 본인의 추인권, 추인 거절권 맞습니다. 상대방은 최고권, 처리권이 있습니다. 자, 최고. 의사의 통지죠. 의사의 통지. 준법률 행위 중 의사의 통지입니다. 의사 표시가 아니라. 두 번째, 누구에게 추인 최고하죠? 본인에게 최고하죠. 본인. 무권 대리인에게 최고를 못합니다. 본인에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본인이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이 을하고 계약을 할 때 병에게 대리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몰랐든 알았든 최고는 할 수 있다. 반면에 철회는 의사표시입니다. 그 다음 철회는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그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는 철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의만 하죠. 선의만.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고요.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계약을 철회해버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당연히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고요. 또 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고 의사의 통지, 본인에게 선악불문, 철회 의사표시,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죠? 선의만. 네.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의 통지라 그랬고요. 최고는 철회는 의사 표시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는 먼저 행사한 게 우선합니다. 다만 본인이 무권 대리인이 먼저 추인을 했지만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했음에도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나한테 을에게 대리권이 있었다. 을병이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을이 무권 대리야. 자, 이러면 병은 어때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병이 아닙니다. 을은 대리권이 있습니다. 라는 걸 증명해야 돼. 그런데 만에 하나 무권 대리인을 통해서 등기까지 되어 있을 때 이건 좀 다르죠. 등기까지 되어 있으면 등기 추정력에 따라서 대리권의 존재까지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방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본인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계약에서 협의 무권들이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거 낱낱이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더라.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했다. 첫 번째. 그 다음 상대방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적용 안 하니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을 안 지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여야 되죠. 그 다음 계약 이행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하면 안 되죠. 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당연히 표현대리가 성립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게 135조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건 뭡니다. 조문 확인했고요.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할 것. 표현대리 성립하면 안 되고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상대방 계약을 철회하지 않아야 되고요. 무권 대리 행위 능력자여야 되죠. 제한 능력자여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요건 하에 무권대리는 책임을 지는데 이 책임은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입니다. 을이 갑의 아들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갑의 아들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아버지 친구 을한테 갖다 주면서 아버지가 숙권을 하셨습니다. 땅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라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을이 갑이 나한테 대리권을 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매각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갑이 대리권을 준 적이 없더란 말이지. 자, 을 억울하죠. 갑의 아들한테 속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은 나는 갑의 아들한테 속았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대법원 아니다. 135조는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을로는 잘못이 없어도 일단 책임져라. 그게 비협이죠.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제3자의 문서 위조 등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야기가 되었고 무권대리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 무권대리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어떤 책임을 진다?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계약을 이행할 것이냐 손해배상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은 상대방이 한다는 거. 그래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 선택에 쫓아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여기 135조 책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의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독행위 중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136조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하나만 기억합니다. 주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죠. 갑의 재산을 가지고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갑의 이름으로 장학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무권대리죠.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것만 단독행위 무권대리에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 협의의 무권대리와 무권대리인의 책임 받고요. 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 계약의 무권대리가 주가 되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까지 받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계약의 무권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는데 반면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처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현대리 하나 남았습니다. 표현대리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